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좋은 날, 프로그램 순매수가 49,000주, 이렇게 좋은 날, 다른 쪽 볼 필요 있을까요? 오늘 첨보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SKC도 있고 종목 검색기에서 딱 나온 종목만 하면 돼요. 지금 잠시 이제 우리가 레인보 로보틱스 들어가서 조금 고전하고 있는데 이쪽도 뭐 91,000원 하고 98,000원인가요? 그렇게 됐을 때 7,000원? 그렇게 됐을 때 93,500원이 평단이고 좀 우리는 이제 넉넉하니까 좀 열어둔다고 치고 지금 자 한번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2월 9일자인데 그 내용하고 지금의 내용하고 별다른 다를 게 없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순위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그 1순위로 설정한 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해서 금양에서 맨 처음에 이제 에코프로의 스타트를 잡았죠. 에코프로가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14일부터 해서의 흐름을 우리는 다 오롯이 다 가져갔고 그리고 나서 예쁜 공대님 올려주셔가지고 금양 그때 뭐 시가총액 한 3천억 원대 했죠. 7천원대 그렇게 해서 7월 25, 26일에 상한가 그리고 10월 13일, 28일 상한가 11월 9일 윤정도 양력 생일날 그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올해 11월 9일날 한번 보겠어요. 그 양력 생일날 29.82%까지 올라가고 28%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7만원대 들어간 게 15만원까지 올라왔죠. 그게 10월 중순입니다. 4번 차익 실현, 4번 재편입 그리고 나서 전량 매도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내용은 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가 이제 강세를 띠게 됐는데 그 강세를 띠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러니까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원재료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1월 20일부터 재차 매수 비중을 확대를 시킵니다. 우리는 일단은 2차 전지의 비중을 굉장히 급격히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어찌됐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하반기에 45% 이상 가져가던 부분을 급격히 줄였죠. 급격히 줄여가지고 올 1월달 기준에서는 대략 20% 수준까지 줄여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여유로움이 크게 형성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어찌됐든 1월 20일부터 해서 공격적으로 1월 20일, 25일, 26일 이런 식으로 26일 날 이때가 14% 올라오는 날이거든요. 아주 공격적으로 물량을 잡았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윤정두가 딱 좋아하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프로그램 쪽 아직은 아쉽지만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와 있고 23만 원 공방이고 시장 지수가 조금만 받쳐주면은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시가총액 18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 17위로 올라설 수도 있어요. LG전자가 좀 약법이기 때문에. 그 보시면은 명확한 근거 그리고 명확한 내용을 보여드려야지 뭐 말장난이나 치고 그러면은 실질 여러분들 계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다들 지금 2차 전지 또 올라오니까 다들 지들이 추천했다 그러잖아요. 자,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LG화학의 20% 비중, 그죠? 이게 6월 30일, 그러니까 하반기 포트폴리오입니다.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한 거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에코프로. 그렇게 해서 35%. 그다음에 금양의 비중을 우리 얼마 가져왔어요? 금양의 비중을 10%. 그게 600% 올랐죠. 그렇게 해서 60%.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35% 금양까지 45%의 비중을 10월 달에도 4분기에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유지를 하고 에코프로 비중을 일부 줄여서 40% 수준으로 10월 달에 이게 9월 말 종가 이후의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1분기 기준에서의 1월달 포트를 보시면은 완전히 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5%로 줄여버려요. LG화학을 15%로. 그럼 20%죠. 금양은요. 11월 9일 41,500원 사상최대 신고가. 그리고 밀려 내려오고 3만 원도 깨지고. 그 단타로 잠깐 들어갔다 걔는 완전히 잘라냈죠.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다시 보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전략의 기준에 2차전지 전략의 기준에 1월 19일 날 야간 23시 50분에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문자 쌓인 부분도 이제 다시 저렇게 잡아서 올려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12월 25일부터 이제는 2차전지 줄이는데 만약에라도 2차전지가 테슬라처럼 70%까지도 밀릴 수 있다. 프리미엄이 높다. 얘 지금 저평가 아닙니다. 지금도. 다만 우리가 보는 이유는 만약에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친환경 정책,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그 부분에 2차전지 친환경의 정책이 계속 민주당 정책이 유지되죠.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오는 친환경 정책이니까. 그렇게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1순위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20일 날 보시면 19일 날 야간 교육 이렇게 해드리고 1순위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야간 교육 해드리고 가장 덜 빠진 에코프로도 아니야. 가장 덜 빠진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1월 20일 날 18만 3천 원에 25일 날 또 18만 3,500원에 이날 25일 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간 날이에요. 26일 날 18만 5천 원 그리고 19만 3천 원 그리고 26일 날 14% 올라갈 때까지 19만 4천 원, 19만 5천 원, 19만 6천 원, 19만 7천 원, 19만 8천 원. 이거 미쳤다고 그러겠지. 응? 근데 왜 미쳤다고 그러는데도 편입을 하냐면 비중을 늘린 게 아니라 없는 분 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2차 전지 비중을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 강도를 드렸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에 강력한 매수세를 드리고 나서 강력한 매수세를 드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14%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31일 날 남들은 여기서 2차 전지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14%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오버슈팅이다 하고 뭐 정리하라고 그러고 왜 쥐들이 사라고 해놓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라고 엄한 소리. 그러고 나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 못하니까 정리합시다 이 기준. 근데 우리는 끝까지 샀죠. 20만 9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20만 8천 원까지 삽니다. 왜? 안 밀려. 안 밀리는데 왜? 계속 사는 거야. 안 밀리니까 계속 때려 사는 거죠. 응? 그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가지고 왔던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부분 다 뿌려주세요. 어제 야간에 했던 종목 검색기에 대한 내용 다 뿌리세요. 종목 검색기에 대한 내용. 어제 원고 있잖아. 그 내용 쫙 뿌려주면서 종목 검색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게 30일 날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올 때 31일 날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올 때 23만 4,500원 찍고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 명확해요. 윤 정도는 차익 실현할 때 명확히 찔끔 팔고 뭐 더 갈 겁니다 이런 거 안 해. SKC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명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기준인데 재편입의 기준을 잡고 2월 1일 날부터 해서는 31일 날 갭상승 이후에 흐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1일에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나온 거고 9% 폭등이 나오죠. 에코프로 BM이 그게 이제 순환성으로 옆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2월 6일 날 찍습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그 흐름을 우리는 다 잡아내고 그 이후에 2월 7일 날 에코프로 형제들이 2월 1일부터 해서 뭐 쌩 난리 폭등 난리가 나올 때 우리도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아주 강력하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세트로 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 수익 범위를 다 잡아냈죠. 그러면서 포스코 케미칼 병행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을 우리는 주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서서히 그쪽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1순위를 LG와 2순위를 포스코 케미칼, 3순위를 LNF로 2월 중순부터 계속 또 편입을 잡아온 거죠. 2월 중순부터.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서 오늘 뭐 얼마큼 움직일지 몰라요. 지금 요 정도 움직이는데 뭐 흥분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거래가 지금 수반되어져 있고 만약에 여기서 23만 원의 안착 확인과 함께 쭉 뻗어 올라가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해요. 프로그램 쪽에서의 수급이 강도 있게 표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오늘 시원한 흐름 그리고 다음 주의 기준에 어떤 흐름이요? 다음 주의 기준에 탄력적인 어떤 거? 뭘 어떤 거예요? 탄력적인 흐름 속에서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잡는 거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뭐 전일 거의 기준에서 조금 전에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의 수급범위에서 보여드렸던 걸로 바꿔놓을 텐데 2차 전지 부분이 지금 실로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뭐 지금은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와 있지만 에코프로 BM도 한 3% 이상 시가총액 1위짜리를 2월 한 달에 3% 이상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의 흐름이었고 그 비중 범위 설정 범위에 비중 축소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과 2월 달에 다시 비중을 확대해 나간 기준 그리고 3월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때에는 지금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과 LNF 이렇게 해서 요들의 비중만 얼마요? 35%입니다. 벌써. 그죠? 30%? 30%좀 넘게. 그러고 나서 이제 금양이나 첨보 오늘 그리고 SKC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문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설정이 잡혀 있고 이 기준에 지난 하반기 이후 그리고 4분기 이후 또 1월 이후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후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IT와 2차 전지와 자동차의 매집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자 기준의 테슬라의 시가총액 순위가 다 돌려졌어요. 그 이전으로 보시면은 9월 달에 시가총액 글로벌 6위, 5위였던 것이 10위 밖으로 밀렸어요. 그게 1월 25일 날부터 돌려진 겁니다. 다시 순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자 2차 전지 굉장히 강도 있게 돌립니다. 근데 연휴 지나고 테슬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로 돌려지게 됐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의 기준을 병행해서 놓고 봤던 부분이 됩니다. 테슬라가 뭐 하루에 10%대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하루에 10%대 그 초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집중을 했고 그것이 1순위로 움직임이 나와줬고 1순위로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에서 순환성의 흐름이 쭉 진행이 됐다가 이제 슬슬 실질적인 그 흐름 포스코 케미칼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이제 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요 포스코 케미칼 매수사인 나간 거 요 부분 캡처해 주시고 낱장으로 하지 말고 다 묶어서 해주세요. 한 4장 정도씩.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기둥 종목 기준에서 묶어서 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2월달 거 한 달 거 불기둥 공략 종목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을 2월달 거 하나씩 다 넣어주세요. 응? 한 장씩 다 넣어주시고
원고 작업할 때 그 일일이 제가 하나씩 또 찾으려면 힘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1월 26일 날 14% 이렇게 폭등 나온 날, 포스코 케미칼 보세요라고. 뭐 그 이후에는 31일 날에 들여다보세요라고 하고 31일 날 폭등으로 연출된 거. 이거 뭐 이걸 두 장을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26일 날 개장초에 사라 했죠. 그리고 뭐 14% 올랐습니다. 이걸 두 장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31일 날 것도 31일 날 것도 세로로 31일 날 불기둥 따라잡기 오른쪽에 불기둥 공략 종목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6일인가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날이 2월 6일이든 7일이든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날 거 하나 묶어서 주십시오. 지금 해주세요. 지금 바로.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이거부터. 혼자 다 해야 되나?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묶어주셔서 첨보 11%까지 올라옵니다. 묶어주셔서 바로 이거 원고 작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도 포스코 케미칼 또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잡아드린 거죠. 우리는 오늘 움직여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세게 방어가 됐고 조정받을 때도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세게 방어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에코프로를 좀 일찍 정리했어요. 15만 2천 원에 들어가서 21만 원대. 그러고 나서 그 정리된 물량으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리고 금양 그리고 성일하이텍 전부 수익 다 잘 냈고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에코프로 BM 쪽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쪽에 지금 계속 잡아놓은 그런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월 9일인가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게 7.54 2월 9일 하여간에 요거 묶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 한 3장이면 됩니다. 16일 거 26일 거 하나 31일 거 하나 그리고 나서 2월 9일인가 하여간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하나 그렇게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에서 뭐 지금 시가총액 최상이라는 거 그리고 수익 부분도 이것도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러 개로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다 묶어 주십시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들을 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미 내셨고 또 내시고 계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10시 다 돼가는데 LG화학의 거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LG화학까지 다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첨보의 추가 편입 그 문자 부분이 고점 넘기고 27만 5천 원까지 올라서면 27만 3천 원 넘기고 27만 5천 원까지 올라서면 그때 추가 편입 문자 나갑니다. 첨보는 그렇게 하시고 끝이 없죠. 포스코 케미칼 좀 압축해 주세요. 10% 미만은 좀 줄이든가 10% 미만은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때도 옥돌정님이 멋져요 대단하세요 라고 하셨군요. 전 최근에만 그러신 줄 알았어.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분차분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실 때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라 그랬죠?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가 아니에요. 저평가가 아니고 그리고 고평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평가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저평가에서 야 포스코 케미칼이 끝내줘요. 이따구로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지난 그 11월 고점 찍고 밀릴 때 비중 조절을 못해요. 좋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차 좋다면서 좋은데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 어지간하면 못하지. 우리는 명확히 얘기하지만 2차 전지 종목에서 저평가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지금 단 한 종목도 없어요. 다만 이제 LG화학은 2차 전지 종목군으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보기 때문에 기준을 별도로 또 설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종목 검색기는 안 떠. 오히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 BM이 뜹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저평가는 아닌데 들여다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책 그리고 이제 현재 놓여져 있는 정책, 응? 그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해서의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저평가인 종목만 들여다본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어떻게도 들여다봅니까? 지금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고 지금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포스코 케미칼을 2022년 7월 28일 날 GM사의 그 공급 계약 체결 그게 이제 굉장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주가를 땡기는 기폭제 역할이 됐는데 이때 하루에 20% 올라옵니다.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9조였어요. 9조였는데 이거를 20% 땡기면서 거의 뭐 11조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가장 높게 올라갈 때 이제 18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끌고 왔던 거죠. 굉장한 겁니다. 시가총액 18조 올라오면서 17위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러고 나서 8월 17일 날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이때 윤정두가 아주 콧방귀를 꼈어요. 폐배터리 관련주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세비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우린 그 수익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수익 다 잡아내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에코프로도 나도 폐배터리. 그럴 때 금양이 치고 나오면서 뭐라면 나는 리튬 얘기 딱 나오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명확하게 포스코 케미칼은 폐배터리가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온 게 뭐예요? IRA거든요. IRA를 미국에서 지금도 다시 IRA가 얘기가 나오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유럽 얘기 나오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뭐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됐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IRA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의 중간선거에 관련된 내용의 기준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에 관련된 내용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슈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걸로 막말로 미국이 뭐 세계전쟁을 하겠다. 중국 니들 다 일로 와봐. 다 그냥 때려줄 거야. 혼내줄 거야. 장난치나 진짜.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산다. 그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인데 다른 거 다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내미하고 나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 카톡으로도 맨날 싸워. 야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알았어. 요 이렇게 해서 뭐 맞짱 나가고 서로 그런단 말이야. 남들이 보면 버릇없네 싸우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부자지간인데 뭘 그렇게 싸우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 채권 다 사주지. 이야 수급 들어온 거 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가야 돼 지금. 에코프로 BM 넘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BM 따라잡을까? 그 수익 잘 내고 16만 원대 다 팔았으면 되지. 지금 17만 원대라고 여기서 쫓아갈까? 아니야. 이제 순환성이 제대로 된 순환성이 또 돌고 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지금 거래대금 3위예요. 케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윤정도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왜 얘를 사는지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폐배터리 웃기셔 아주. 첨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돌려놓으면 첨보 들어간다 했죠. 돌려놓으면 고점 넘기면 지금 6,000원 공방이야. 첨보 사 안 사? 사야지. VI 지금 캡처 다 했죠. 이거 문자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첨보를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첨보를 산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못 산 거지. 난 몰라. 문자 발송을 할 거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5% 비중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신규 5% 추가 2.5% 추가 5.0% 편입. 종목 검색기 무섭지 않아요? 나는 소름 돋는데. 나는 소름 돋아. 여러분들은 왜 소름이 안 돋을까? 나는 돋는데. 첨보 조금 전에 그 잘라드린 평균 단가 보고 그 단가 넣어서 매직 계승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3%는 초록색으로 박스 쳐드리고. 이해되시죠? 첨보 매직 계산기 조금 전에 올려드린 평균 단가 26만 8,250원인가 그거. 윤정도 얘기만 들으면 내 첨보 딱 튀어나오자마자 첨보입니다 매수입니다 했잖아. 다른 거 한참 고민하잖아. 근데 지금 고민했어요 윤정도가? 고민 안 하죠.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눌려도 상관없다고 들어가는 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응? SKC는 이제 알아서 들어가시고, 응? 어제는 성일하이텍, 그제는 그 이틀 전 거래일은 LNF, 그냥 난리가 나 있어. 문자 발송했고 매직 계산기 올렸고 가격은 눌려졌으니까 편입 충분히 가능하고 얘 프로그램 수급 좀만 더 들어오면 되고. 마저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IRA 관련해서 폐배터리가 진입 장벽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거지. 폐배터리 얘기 나온 게 왜 나왔어요? 중국의 물품 쓰지 마라. 원자재 중국 거 쓰지 마라. 북유럽 거 써라. 북유럽이 아니라 북미 거 써라. 안 그럼 제재한다. 근데 그것에 공급망,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고. 포스코 그룹뿐이 없어 우리나라에. 뭔 소형 잡주들 무슨 거기다가 폐배터리 시장이 그게 진입 장벽이 있냐고. 폐배터리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 폐배터리 얘기 나오니까 전라남도 도청까지 우리도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 뒤져보세요. 진짜 나와 있어. 전라남도 도청까지. 응?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우리도 폐배터리. 그러면서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근데 그 당시에 8월 중순에 형성되고 9월 중순에 거품이었기 때문에 깨져 내려갔죠. 그랬더니 그 핑계를 CPI 핑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를요? 보시면은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 어제 우리 성일하이텍 대박 냈잖아요. 얘네들 보시면 9월 중순에 그냥 박살 납니다. 9월 중순에 고점에서 딱 찍고 밀리는 그 과정 속에서 CPI 발표되고 그냥 무너져. 고점 대비 70% 80% 무너져요. 이게 폐배터리 실체가 있는 거야? 지금에 와서 다시 폐배터리야? 그래서 사상 최대치 고점 뚫은 거예요? 수급 논리라 했잖아요. 실제 종목은 뭐다? 포스코 케미칼이다. 폐배터리건 뭐건 원자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자력이 있는 거는 얘다. 응? 에코프로 BM도 종목 검색기 떴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기준이에요. 결론은요. 이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뽑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평가예요? 아니라니까. 제 얘기가 어려워요? 제 얘기가 어렵나? GM 수주한 거 이거 13조짜리잖아요. 이게 4년치인가 그래. 1년에 3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18조짜리야. 18조짜리에 3조 매출이 커요? 저평가 아니라니까. 폐배터리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얘예요. 실질적으로는 IRA에 관련해서 폐배터리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공급망, 유통망 그리고 실제 광산을 갖고 있는 쪽의 기준인데 그게 얘란 말이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저평가냐? 아니라니까. 들어가는 거는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성장성 부각시키고 때려 올리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냥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사라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고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제약바이오 속된 편으로 쓰레기지만은 뭐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야지. 신풍제약 그거 뭐 거품인 거 누가 몰라? 근데 거래되면 하루에 1조, 2조 터져. 근데 매매 안 할 거예요? 바보예요? 기술적 분석 못해? 못하니까 못 사게 하는 거고. 그조차도 못하니까 무조건 사라는 거고. 꼬리가 달려 내려오는데도 가지고 가래. 우리 완벽하잖아 지금. 에코프로 BM이 더 커 보이죠 지금 막 8% 올라가니까. 응? 나도 부러워. 매직 개성기 나왔을 때 사셨으면 되지. 결론적으로 GM사에 이어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수주 공시가 나오고 LNF가 붕 떴다가 못 움직였어? 오케이. 붕 떴다가 뭐 저 꼬리 들고 내려가 걱정 없다 그랬죠. 오늘 3% 올라요. LNF 좀 뿌려주세요. 응? LNF 뿌려주세요. 케빈님이 워워 진정을 하는데 이 진정할 상황이야? 건들면 다 돈인데 이제는 우리가 2월달 이후에 내내 건드는 것마다 다 돈이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거의 뭐 손절 범위까지 내려와 버렸지만은 건들면 돈인데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들으셨으면 대답 주세요. LNF 뿌리시라고. LNF 재편입하고 날라가잖아 또. 어?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0.25에 2차 전지 초대박인데, 아니 에코프로비엠은 8%인데 왜 LNF는 3%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1등만 다 잡아낼 수 있나? 그래도 첨보, 그래도 기존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전일 대비해서의 상승률 수입 보라 그랬죠. 응?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내용은 심리적인 부분이 안 돼요. 요 포드사의 내용이 하반기에 빠르면 3월 안으로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 내용이고, 노출돼 있는 내용이고, LNF도 노출돼 있는 내용이라서 첫날 폭등 나올 때 고점에서 밀리는 순간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급격히 조정받은 순간 재편입. 왜? 그 모멘텀이니까. 응? 오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코스모 화학의 부담 요인이 있으니 신세 같은 경우도 순환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순환성이지, 아 그게 끝내줍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순환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건 뭐야? 그냥 윤정도 감이야. 감 가지고 하면 돼? 요즘에 감 잘못 먹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 단감 좋아하시는데 단감이 물러졌지 벌써. 싱싱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죠? 코스모 신소재도 벌써 떠 있어요. 그러면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셨다면은, DB증권 개설만 하셨다면은 이제 종목 검색기 나눠드릴 거 아니에요. 첨보가 제일 먼저 뜨고 LNF도 지금 떠요. LNF도 문자 사인 나가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종목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지금 봐보세요. 여기 또 뜨잖아.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올려드린 종목 다 보시자고. 이건 뭐 포스코 케미칼하다 뭐 하다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예? SKC 첨보, 그죠? 첨보가 맨 처음에 올라왔다고. 첨보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첨보 하나 나왔어요 처음에. 예? 그리고 나서 SKC, 그리고 SKC 다시 첨보, SKC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SAMG 엔터. 우리 소영주는 지금 소영주 볼 일이 있어요 지금? 얘네가 아무리 떠봐 얘 볼 일이 있어? 솔직히 얘 상한가 가면 뭐 할 건데? 얘가 낫지. 얘가. 그러나서 얘네들 다 없어지고 SAMG 하나 남았고,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나서 에코프로 BM. 그러고 나서는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코스모 신소재. 직접 가지고 계셔서 윤정도 떠들어댈 때 누르고 계셨다면은 다 더 일찍 더 저점에 잡아내실 수 있었겠죠. LNF 한번 보시다. 어차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급 돌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LNF 어떻게 해요? 우리는 편입해요. 우리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 매직 계산기에서 종목 검색기에서 편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거래나 모든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입인 거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윤정도 감으로 들어갔죠. 종목 검색기 안 떴어. 걔는 감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얘는요 종목 검색기에 뜨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거야. 8,000원으로 발송을 합니다. 우린 살 만큼 사서 많으니까, 신규 편입자만 사는 거니까 눌릴 때 사세요. 어차피 2차 전지 오늘 뭐 첨보도 매수해 나갔고 포스코 케미칼도 매수해 나갔고, 어차피 포스코 케미칼이야 갖고 있던 종목이고 LNF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첨보가 신규적으로 나갔으니까 너무 확대할 수는 없고, 또 흥분해서 막 이 종목 저 종목 싹 다 사지 마시고, 윤정도 흥분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아시겠죠? LNF 8,000원에 매수인 나갑니다. 어이구 8,000원 오겠나 이렇게 해서. 몰라 나는. 어쩔 수 없어. 매직 계산기 잘라가지고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23만원 공방하다 눌려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힘이 분산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요걸 놓고 보고 우리의 주력주의 기준에서 계속 해석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죄송한데 저 커피 하나만 사다 주세요.
커피 하나만 사드리세요. 얼음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기술 해외 활용 이게 이슈는 될 수 있는데 재판단에는 이슈는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모멘텀을 그러니까 펀드멘탈을 바꾸지는 않는다.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펀드멘탈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윤정두가 보는 거는 실적 사상체 대지 이것도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은 될 수 있어도 펀드멘탈이 저평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저런 거 나왔을 때 보도자료 나왔을 때 와 뭐 끝내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성은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알겠다. 다만 반영이 돼 있다. 계속 보는 거는 정책이 계속 형성돼 있다. 더 보는 거는 정책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시세 강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얘는 진정한 수혜주라고 분명히 여기 IRA 진정한 수혜주로 써놓습니다. 대장주 등급 가능인데 대장주 등급을 했어요. 그 전부터. 이때는 조정을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되돌릴 때 기준에서도 1순위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기존에 18만 원에 샀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만 26일, 19일 이럴 때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았고 우리는 꾸준히 매수를 했다. 그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일 날 기준에 그리고 26일 날 기준에 이게 문자가 나가기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의 기준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의. 막 코스모 신소재는 날라가네. 분명히 저는 종목 검색기 다 올려드렸습니다. 문자를 다 보낼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이러한 기준, 이러한 기준, 이러한 기준 그리고 이러한 차트 그리고 26일 날의 흐름 이후에 30일 그리고 31일 31일 날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밀려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여기까지.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라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질 때 기준. 그리고 나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그래서 일단은 23만 1,000원 그리고 22만 4,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여기 설정을 했고 그죠?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사상 최대치의 고점이 2월 9일이었네요. 2월 9일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9일 요때 기준에 24만 원, 23만 4,500, 24만 1,500원이 사상 최대, 24만 3,500원이 사상 최대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눌려 있던 거죠. 짓눌려 있던 거죠. 그때 이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 종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명확하게 써드렸어요. 얼마? 27만 원이라고 써드렸습니다. 과연 27만 원이 형성될 수 있을까의 기준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 기준의 목표 주가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유지하고 대처할 겁니다. 유지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의 가벼움이 변동성의 가벼움으로 연동이 된다. 코스모 신소재 9만 주 그리고 SKC가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38,000주가 좀 모자르죠. 그리고 첨보 얘도 조금 모자라요. 더 들어와야 돼. 고점을 더 넘기려면. 얘네들 차트 보면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결코. 그리고 LNF의 흐름도 수급은 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적 수급 범위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동영상 전략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한 발짝 뒤로 빼느냐면은 어차피 성일하이텍의 폭등 LNF 18% 수익 냈잖아요. 28일 날. 근데 21일, 24일, 27일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일 날 18%. 성일하이텍 마찬가지로 5%에 들어가서 29%. 그럼 뭐 얘네들 부럽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
뭐 들어가서 큰 수익이 지금 발생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첨보 그리고 LNF의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의 기준. 그래서 이쪽에 수급 범위의 부담 요인을 일단은 덜어내겠다. 추세적인 부분의 변동성 확장 부분은 뭐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실질적인 주도력을 기대해 보겠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름아름 지금 진행되고 있는 IT 쪽 그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케빈 선생님, 주리 달리자 선생님 굉장히 자주 보내주세요. 커피를. 옥돌전 선생님 보내주신 그 도가니탕은 가족들이 아주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 기준에 이제 그 갭상승에 대해서 27만 원까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예? 요 기준에서 요 갭이 종가의 21만 1,500원 그리고 여기 시초가의 21만 3,000원. 그래서 깨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그 기준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형성돼 있죠, 갭이. 그렇다면은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대로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갭이 이탈이 안 됐어. 지금 뭐가 떴어요? 장악형이 떴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은 라이브 방송은 좋든 싫든 보시고 계시는 거죠. 좋든 싫든. 응? 라이브 방송은. 근데 이 영상을 안 보시고 계시지만은 라이브 방송은 뭐 이 시간까지 안 보실 수 있겠지만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그리고 어제 얘기했어요. 이거 전달해 주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메인 화면에 저것을 이렇게 좀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교육일 날짜를 좀 넣어주세요. 종목별로. 그리고 여기랑도 비교해서 어느 종목이 더 가장 최근이고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지 확인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 거래 정지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로 온 이유는 교육 이거 받으세요. 이거 신청. 캔들 이거 우습지 않아요. 8시간 강의에 진짜 이 친구들이 성실해서 그런 거지. 8시간 강의에 12만원, 1시간에 15,000원? 8시간 강의에? 거기다 윤정두 4시간 2월 19일자 거래대금 2월 19일자 거래대금 강의 4시간짜리? 지금 장학형 떴죠. 장학형 떴는데 왜 못 사냐 이거. 주간 단위 장학형이 떴는데. 장학형이 뜬 시점이 어디예요? 22만 1,500원 넘길 때예요. 22만 1,500원.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21만 9,500원이었잖아요. 시초가가. 21만 1,500원을 넘길 때 그 자락에서 왜 못 사셨냐고 여쭤보는 거야.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응?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저게 장학형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에 대한 중요성 자체를 느끼시지 않는 거죠. 응?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의 기준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7만 원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장학형의 기준이 떴는데 이걸 왜 편입 설정을 못 잡느냐 이거예요. 그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응? 다른 쪽이 좀 안 움직이고 오늘 같은 날 그냥 포스코 케미칼에만 집중이 돼서 거래가 빵 터지고 이럴 때 이슈 부분이 좀 더 강하게 표출이 되고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다른 쪽도 덩달아서 그냥 막 움직이면서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 자체가 프로그램 쪽도 4만 주에 멈추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오늘의 이 흐름을 거래는 일단 수반되어 있습니다. 10시 반이고 이 흐름을 이어나가서 다음 주에 거래를 빵 하고 실어주고 움직임을 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대장주의 기준이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흐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악 확인형, 응? 아래 꼬리는 뭘로 인식한다?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죠? 요 기준에. 그럼 뭐예요? 상승장악 확인형이지. 이렇게 해서 이 흐름대로의 설정 범위의 수익 범위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당연히 다음 주에 더 터져주고, 이렇게 앞전에 대량 거래량처럼 더 터져주고의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상승장악 확인형의 이러한 흐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위치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영선 위쪽에 놓여져 있는 이 흐름의 크로스 부분이 다시 윗방향으로 강도 있게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래간만에 포스코케미칼은 2월 9일 이후에 날 잡아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에 어떤 명분이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설프게 얘 끝내줘야 하는 종목군들 대비 포스코케미칼에 실체가 있는 흐름, 저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설정을 잡게 되면은 어떤 설정을 잡아요? 얘를 빼고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요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는 건 뭐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여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텍스 전략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러면 지난번에 그 텍스 전략 한글 파일을 잠시만요. 1월 27일 23년 1월 31일 개배된 목표주가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23년 03월 03일 10시 27분 그렇게 해서 개배된 목표주가가 주봉상의 기준에 같을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게 주봉갭, 급진갭이 발생됐다. 지금의 기준에 급진갭, 돌파갭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저 뭐 급진갭으로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돌파갭. 상단 기준에 21만 1,500원, 또 17만 6,500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면 결국은 1차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24만 6,500원. 그죠? 그 근처에서 한번 눌려진 거고 2차 갭에 대한 부분은 퍼센테이지 기준에 25만 3,500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공간을 넓게 잡아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아닌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아닌 저기 밑에까지를 저 바닥까지를 14만 7천원까지를 설정 범위로 잡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21만 1,500원 마이너스 등락률이 아닌 바닥 구간 바닥 구간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요 기준이 상단 가격, 하단 가격이 좀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갭 1차 목표주가, 상단 가격, 하단 가격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목표주가는 어떻게 돼요? 2차 목표주가는 하단 가격의 기준을 14만 7천원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저점을 더 밑으로. 그렇게 되면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빼주면. 21만 1,500원 마이너스 14만 7천원 플러스 64,500원이죠. 64,500원이 남고 64,500원 플러스
21만 1,500원 해주면 27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7만 6천 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27만 원이라고 이제 설정해 놓은 그 가격 기준. 그게 3월 3일 날 10시 30분에 설정해 드리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수급만도 보시면 돼요. 흥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처해도 돼요. 얘는 기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여다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기준점의 설정 범위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목표주까지 올려드린 그 내용처럼 차트 올려드릴 거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 다음에 캔들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형 교육자료 다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고 연구원들은 본인들 거 올리는 거야 지금. 장학형 올리면 뭘 올려야 돼?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면서 설명을 해줘. 방금 장학형 올리라고 했으면은 장학형 이렇게 올리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 장학형 올려 그러면 본인들이 올리고, 올린 다음에 뭘 올려야 돼? 본인들 교육 일정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응? 이왕 올릴 때 5장 올리면 안 이쁘니까 1장 따로 올리고 나머지 4장 올리고, 그럼 이쁘게 올라가잖아.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프로그램 수급만 좀 더 확장되기를. 코스모 신소재가 뭐 날라가네, 날라가. 첨보나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LNF까지. 그 다음에 금양 당연히 좀 움직여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여전히 종목 검색기에서는 그대로 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움, 코스모 신소재까지 다 잡아냈죠. 그 종목 검색기까지 활용을 잘 하시고, 3월 말 4월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6종목 그대로 떠 있습니다. 6종목 그대로 떠 있고, 10시 32분이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올려드리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제 13시로 놓고 봐야 되겠죠. 13시 기준에 한 종목 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13시 기준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몰캡 기준에서는 3기 EV가 이제 10시 기준에 떠 있는데 13시 기준으로 이제는 놓고 봐야죠. 10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계좌 수익이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10시 거의 기준을 잡을 거냐, 13시 거의 기준을 잡을 거냐. 난 공격적이야. 그럼 이제 10시 거 기준 잡아서 여러 종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매매했는데 그게 1조 미만인지도 모르고 매매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1조 이상짜리에서도, 1조 이상이 뭐야, 10조 이상짜리에서도, 또 17조짜리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이 돼? 여기서도 매매할 수 있는 거야? 1조 미만은 윤정도 수식에는 13시 걸로 기준 잡았더니 아예 안 뜨네. 그 다음에 10시 걸로 기준 잡으니까 뭐 3기 EV 하나 뜨네. SAMG 뭐 이런 애들은 뭐 없어져 버렸네. 거래가 둔화됐겠죠. 이렇게 좋은 장에. 코스모 신소재가 13시 기준으로 한 종목이 남은 거고, 6종목에 10시의 기준까지 6종목의 기준이 남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성향이 이제 공격적이냐, 아니면 나는 안정적으로 들여다볼 거냐. 안정적이면은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가 15%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얘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조건에 맞는다는 거예요. 윤정도 조건에. 뭐가?
거래가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의 추세 강화. 응? 코스모 신소재 아직 매도하면 안 되죠. 양봉인데 왜 팔을? LNF랑 첨보 샀습니다. 흐흐.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사신 이후에도 저렇게 종목 검색기 자주 보셔서 이탈됐네. 힘이 약한 거야. 뭐 이런 기준점도 다 추가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해석을 좀 하시고, 그리고 방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 질문 주셨는데 아직 팔면 안 되죠 하셨는데,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오늘 그 종목 검색기에서 뜬 게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셨으면 더 빠르게 뜨는 거고, 그리고 개장 초에 또 말씀을 드렸고, 응? 코스모 소재 화학 말고 이제 순환성이 신소재 쪽으로도 이제 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순환성으로 도니까. 그게 8.12%, 83,900원이 검색기에서 뜬 거는 83,900원. 83,900원 대비해서 하루에 시가총액 2조 7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이 수익이라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뭐 별거 뭐 있어요. 지금 이거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테니까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요 매직 계산기하고 옥돌정님 질문 내용 같이 뿌려주세요. 차익 실현 범위는 오히려 고점 넘기면 9만 원까지가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9만 원까지가. 그 9만 원까지를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제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하는 자리니까 절반씩 파세요. 절반씩 이렇게. 그렇게 하고 얘를 다 팔았는데 내일 또 오르면 어떻게 할까? 종목 매일 나오잖아. 어제 성일하이텍 상한가 근처에서 남들은 상따 한다고 상따 따라잡고 있는데 우리는 다 팔고 나서 쭉 밀리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대로 종목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마세요. 포스코 케미칼 탑이라고 놓고 설명하면서도 저평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얘도 저평가 아니에요. 그럼 88,700원 깨졌으니까 1.5% 밀렸으니까 어떻게? 일단 절반은 판다. 절반 매도. 응?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마세요. 절반 매도. 자, 우리 이달 말하고 다음 달 초 커리큘럼에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 1시간 넣어놓으세요. 응? 연관 있어요? 연관 있어 없어? 있으면 대답을 해줘. 응? 커리큘럼 짤 때 종목 검색기에 대한 커리큘럼, 거래대금에 대한 커리큘럼 제목 이쁘게 만들어서 누가 들어도 혹하게, 응? 윤종처럼 너무 그냥 깔끔하게 하지 말고 혹하게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뭐 급등주 잡아내는 매직 계산기라든가 최고점 잡아내는 뭐 매직 계산기라든가 그렇게 해야 그냥 와 이거 꼭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나라도 막 결제하기 쉽게끔 그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응?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옥돌정 선생님, 일하느라 못 봐요. 밤에 TV랑 유튜브로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TV나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데 종목 검색기 MTS 사용 방법, 스탑로스 기능에 대해서 그것도 이름 지으세요.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하지 말고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 자동 매매 기법,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용철 연구원이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든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게 지금 채팅방에 막 아이디가 자꾸 정지를 먹으니까 오케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1시간이나 녹화가 됐네. 오케이. 어찌됐건 케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흥분하지 마세요 하셨는데 워워워 그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편입하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뭐 손절 가격으로 내려버리고 손절이 뭐야 97,000원 샀으면 엄청나게 내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 첨보 샀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모르겠고 나중에 따라붙었더니 또 손실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뭐야 나중에 따라붙었더니 뭐 평균 단가보다 눌려 있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마무리 해드리면은 2차 전지 마무리 해드리면은 일단은 LG화학을 1순위로 잡아놓는다 우리는. 응?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우선순위로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에서 LNF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별도의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일단은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LNF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할 정도의 매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는 가장 수급이 긍정적이다. 그나마도. 그렇게 해서 요 꼬리 부분은 감싸 안고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하시고, 시장은 약보합이에요. 우리는 결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약보합이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과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종목 한 번씩 더 올려드리세요.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들 칸이 좁아갖고 안 보이게 하지 말고 제대로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인천동구님 이런 질문 같은 내용들에도 좀 답글 좀 달아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예? 그렇게 하고 저거 다 뿌려주시라고. 매직 계산기 부분 다, 전체 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모바일로 볼 수 있는 모바일 버전 있죠. 모바일 버전 찾아가지고 저한테도 주세요. 모바일 버전 안내도 해드릴 테니까. 포스코 케미칼 일단 올려놓습니다.